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과 총 부임 기간 동안 19전 5승 4무 10패, 승률 26.3%, 유일한 20%대 최저 승률 레코드를 보유 중인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거하게 말아먹은 직후 이제 현지 여성을 곁들인 음주 가무 회식을 누구보다 진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월드컵 무대에 처음으로 출전하여 너무나도 서럽게 눈물을 흘리던 어린 손흥민 선수에겐 마지막까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대로라면 손흥민 선수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 악몽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위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PSV 아인트호번 수석 코치 및 감독, 레알 마드리드와 네덜란드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축구 역사상 9명밖에 달성하지 못했던 유러피언 트래블을 달성한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과 당시 피파 부회장에 재직 중이었던 정몽준 회장 체제 축구협회 전폭적인 지지 덕에 2002 월드컵은 한국에서 유치되었고 4강 신화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002년 대표팀 감독이 거스 히딩크 대신 명보 홍이라면 우리가 과연 4강을 갈 수 있었을까요? 축구협회장이 정몽규인데 원래 일본에서 유치 예정이었던 월드컵을 한국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을 만한 KFA의 외교적인 힘과 카리스마가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늦게 월드컵 유치 전에 뛰어들었고 또 더군다나 일본이 아벨란제 피파 회장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계속 유치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공동 개최는 분명 우리 외교의 확실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2002 4강 신화 멤버 중 한 명이었던 히어로 홍명보는 2002년의 후강을 가장 잘 활용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 감각이 뛰어났던 그는 일찌감치 강남 도곡동 초고층 주상 복합형 아파트인 타워 팰리스에 입주를 하였고 잠깐 도곡동 도곡동이 어떠다고요? MB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그 집은 12년 사이 평당 5,600만 원으로 약 5배가량 집값이 뛰며 탁월한 투자 감각을 선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수 생활을 은퇴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2005년 아드보카트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 대표팀이 위기라는 명목으로 남들은 프로팀 연령별 대표에서 최소 5년은 노력해야 취득할 수 있는 KFA 1급 지도자 자격증을 협회의 도움을 받아 속성 과정으로 대표팀 벤치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살아왔던 궤적의 다름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뛰어난 재테크 실력은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한창 월드컵 엔트리를 구성해야 할 시기에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4월 초부터 가족들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가족과 함께 직접 찾아와 깜짝 놀랐다고 전하였으며 평당 2천만 원에 형성된 토지부터 차례로 보여줬는데 역시 워렌 명보는 생각보다 비싸다며 깐깐하게 따지기 시작했고 중심부에서 벗어난 평당 1,400만 원짜리 토지를 매입하였고 엔트리 발표 3주 전인 4월 18일에 계약금의 10%인 1억 1천만 원을 건넨 뒤 대표팀 소집과 비공개 훈련이 진행되었던 날인 5월 15일엔 잔금 9억 9천만 원을 완납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축구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왜 부동산 기사를 읽고 있는 거죠? 한편 2014년 월드컵 엔트리는 소속팀에서의 활약 여부를 중점으로 선수 선발을 하겠다라는 공지를 하였고 네, 그거 제가 원칙 제가 깨트린 건 맞습니다. 당시 키커지 선정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을 이번 시즌에 무려 3번을 차지한 박주호 선수는 당연히 선발될 거라 예상했지만 탈락했고 그 이유는 2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발가락 부상 때문이었는데 이번엔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흥민 선수는 기어코 엔트리에 포함시킨 측면으로 미루어 보아 선수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그냥 그때부터 박주호 선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 들어갈래? 아니. 뭐 너 혼자 들어가라는 얘기니? 아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 대신 소속팀에서 부진하던 윤석영, 박종우, 박주영, 정성룡 등 런던 올림픽 멤버 18명 중 12명이 승선을 하며 진정한 의리 축구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박주영은 와포드, 셀타비고 등 임대 생활 중에도 별다른 활약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많은 팬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 선발 권한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으며 결국 결과로 증명한다면 선수 선발에 대한 평가는 뒤바뀔 것이고 그건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의 결과는 공격 포인트 연계, 슈팅 연계, 비파울 연계, 1따봉, 정성용 1파이어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쓰여졌고 그렇게 브라질 월드컵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패자부 할턴이 없는 화려하고 선수생활 좋고 국가대 병력 다 하고 감독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바로 K리그 1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좀 많이 딸리고 좀 인지도가 낮은 사람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죠. 올라오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끝나는 거죠. K리그 돌풍의 주역 광주FC 이정효 감독이 이름 없는 선수 출신으로서 K리그 감독이 되기까지의 고충을 털어놓았는데요. 심지어 지도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인 국가대표팀 감독이란 자리는 더더욱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26.3%라는 처참한 승률로 월드컵 1무 2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둔 감독이 심지어 외국인 감독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어쩌면 한국 축구 역사상 다시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금세대라 불리는 스쿼드에 마침표를 찍는 감독 자리를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가지 이야기 중 무엇을 믿던 당신은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명보는 14년 브라질 월드컵의 깊은 상처로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화려한 재기를 다짐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2년 4강 신화의 주축인 그에게 도저히 26.3%라는 승률은 본인 스스로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선진 축구의 배움에 대한 필요성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의 뇌리를 스쳐간 사람은 2002년 4강 신화의 주역 유러피언 트래블의 신화 명보의 은사이기도 한 거스 히딩크입니다. 히딩크는 명보가 지도자의 꿈을 꾸게 했던 장본인이자 지옥 같은 현실 속 그에게 마치 하나의 금동아줄과 같았죠. 하지만 선수보다 지도자에게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는 높은 언어의 장벽을 먼저 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네덜란드 현지 어학원에 등록한 명보는 하루에 시럽 와플을 10개씩 먹어치우며 일평균 20시간이 넘는 시간을 네덜란드어 공부와 히딩크 감독이 던져준 전술 노트를 몇 번이고 정독하며 고작 3개월 만에 네덜란드어 자격시험인 C1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명보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히딩크는 PSV 아인토번 리저브 팀에 그를 추천하였고 그는 임시 코치로 임명되어 U15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의 지도자로서 좋은 기량을 펼쳤고 네덜란드 2부 리그 소속인 FC 흐로닝원 헤드코치를 거쳐 아약스 감독까지 하이패스로 선진 축구를 하는 유럽에서 그의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지를 옮긴 페예노르트 시절 전세계 축구판에 명보 홍이라는 이름 3글자를 남기게 되는데 그건 바로 유러피언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비록 3대2로 패배하였지만 강팀을 상대로 쫄지 않는 질식 수비와 수준 높은 명보식 라볼 피아나를 필두로 U자 빌드업을 가미한 서드라인 브레이킹, 클럽의 개겐 프레싱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명보의 시그니처 전술, 일명 MB 하이퍼 하이 프레싱에 레알 마드리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토니 크로스와 루카 모드리치 역시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또한 다큐멘터리에 담긴 그의 라커룸 안에서의 팀 스피릿을 강조하는 연설은 레알 마드리드의 사령탑 안첼로티와 매니징 스타일이 꼭 닮아 국내에서 홍첼로티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영국에선 챔피언십, 프리미어리그 승격까지 경험하며 코트디부아르, 잠비아 등의 아프리카 내셔널 팀의 부름을 받아 각각 네이션스컵 우승까지 기록을 한 최초의 감독이 되었으며 선수의 이름값보단 원팀, 원스피릿, 원골을 강조한 그의 철학은 유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2024년에 한국의 국가대표팀 북중미 월드컵까지의 여정을 그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워렌 명보로서의 삶입니다. 사실 그는 월드컵 훈련 시기에도 점치고 두었던 토지 잔급을 완납하러 가는데 이미 지도자보단 개인 자산의 축적에 더 큰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전처럼 절실한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죠. 굳이 선진 축구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통장엔 50억 이상이 있었습니다. 설령 선진 축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제2외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그는 이미 배가 너무나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 17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중국 슈퍼리그인 상하이의 사령탑에 부임했지만 한 시즌 만에 중국 각급 리그로 강등을 당한 후 구단과의 마찰을 빚고 경질되었습니다. 그 이후 든든한 고려대 선배의 부름을 받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으며 천안종합축구센터의 초안을 만드는 등 행정가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축구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던 2017년에서 20년 12월까지 전무이사로 축구협회에서 재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수신된 장소가 어디냐?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이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겁니다. 홍명보 전무이사의 명의로 발송됐습니다. 이 문서 잘 아시죠? 기억은 못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축구협회 CEO였기 때문에 아마 서류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코로나 시기에 미 연준의 양적 완화에 힘입어 어마무시한 자산을 축적한 그는 울산 현대에서 K리그 최고의 연봉인 10억 원 시대를 최초로 열었으며 이미 당구대처럼 공이 너무 많은 그의 통장은 그깟 20억쯤은 공사라고 여겨질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정사정하며 A대표팀 감독을 맡아달라는 후배의 눈물과 대학교 선배의 부탁을 애써 외면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본인이 했던 말을 일주일 만에 번복하며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A대표팀으로 금유한양 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주축으로 여느 유럽의 국가 못지않은 호화로운 스쿼드, 그리고 높지 않은 월드컵의 목표, 또한 성실하고 감독 말에는 100% 수긍할 줄 아는 대한민국 A대표팀 스쿼드는 해외에 난다긴다 하는 감독들도 본인의 새로운 도전과 명예를 위해 본인의 연봉을 삭감해서라도 지휘봉을 잡기 희망하는 아주 매력적인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의 모든 경기를 분석해서 1시간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의 이 우리가 아쉬웠던 플레이에서 나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3D로 만들어서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시마 씨는 프리미어리그 시절 연봉의 3분의 1 수준을 받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분의 1 수준이면 리즈에서 받던 금액이 66억이거든요. 그러면 얼추 지금 홍명보 감독이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나와요. 연봉도 결국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는 제시마 씨도 놓쳤죠. 그런데 이런 감독들은 정말 이런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 면접도 없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홍명보 감독 그런 감독들에게 협회는 불공정하게 선발한 오로지 단 한 명의 내정자를 위해 아주 무례하게 타 외국의 감독들을 거절하였으며 한마디로 나라 망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귀를 하나. 아니 귀가 많아. 하나 떼어도 돼. 해외의 유명 감독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대한축구협회가 외교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한국이 중동처럼 감독들에게 많은 연봉을 챙겨줄 수 있거나 한국이란 나라가 축구하기에 쾌적해서 한국 감독직을 희망하는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해낸 선수들이 100%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이 불공정한 과정으로 선임된 감독이 뽑은 선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팀의 감독이라는 사람은 온 국민이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수들이 과연 목숨 걸 만큼의 명예롭다고 여겨지는 태극마크를 다는 것에 대한 애국심과 200% 실력 발휘를 해도 될까 말까한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사기를 꺾어버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협회는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심지어 대표팀 주축인 이강인과 손흥민은 한국 축구 시스템을 벗어나 일찌감치 유럽에서 성공을 한 선수들이며 손흥민 선수의 경우 12년 올림픽 대표팀 발탁 제외부터 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그와의 악연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감독이든 100% 신임을 하고 성실하게 따르는 좋은 인성을 가진 선수이지만 손흥민 선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를 존중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A대표팀 발탁 시점에 맞춰 괜히 햄스트링이 올라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복귀 시점이 A대표팀 월드컵 예선 경기 이후인 것도 우연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주축인 전 현직 감독들이 유러피언 트래블을 달성했던 감독 조세 무리뉴, 또 다른 트래블러 루이스 엔리케, 우승 청부사 안토니오 콘테, 독일 사이코 토마스 투엘, 바르디올라 제자 뱅상 콤파니 등의 지휘하에 선진 축구의 최전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내일 여러분들은 우린 알라신하고 싸우는 거야. 오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알라신하고 싸우는 거야. 분위기 알겠어? 네. 전 세계 30위권 리그인 K리그에서의 마지막 경기인 연간 운영비가 2배 이상 차이나는 시민구단인 광주 FC 이정효 감독한테 패배를 하는 월드컵 비공개 훈련을 하는 날 부동산 잔급을 완납하러 가는 감독을 경험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불공정한 선임 감독을 시차 적응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피로감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몸이 힘들어도 한국에서 항상 대표팀 경기는 즐겁다, 에너지를 받고 간다 라고 말했던 손흥민 선수가 과연 마지막 월드컵까지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꼭대기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군림하고 있는 협회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대우 로얄즈에서 2부 리그를 전전하는 팀이 되어버린 부산 아이파크와 광주 아이파크가 무너진 현대산업개발의 회장 정몽규에 붙인 일명 폰이정 정세영의 후광에도 왜 쫓겨나다시피 현대차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